안녕하세요. 노년내과 의사 김민철, 57년째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노인과 계란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란은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이지만 노년기에는 섭취 방법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계란을 매일 드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계란이 단백질 풍부하고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달걀 프라이 하나씩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83세 박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박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매일 아침 공복에 생계란 2개를 드셨습니다. 5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열과 폭통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살모넬라 폐혈증. 의사 선생님께서는 생계란 섭취가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50년 넘게 매일 생계란을 먹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박 할아버지의 질문에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노년기에는 면역력과 위산이 감소해서 젊었을 때 문제 없던 것들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변화합니다. 소화 효소가 줄어들고 위산 분비가 감소하며 면역 체계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던 식습관이 노년기에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79세 이정숙 할머니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콜레스테롤 걱정에 노른자는 버리고 매일 아침 달걀 흰자만 3개씩 드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감이 심해지고 손발 저림, 근육 경련까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심각한 비오틴 결핍증이었습니다. 계란 흰자에 있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비오틴 흡수를 방해했던 겁니다. 이렇게 계란이 노년기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계란을 올바르게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5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분들께 꼭 맞는 계란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평소 계란 섭취 습관과 앞으로 바꿔볼 계획을 남겨주세요. 글로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실천 의지가 강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도미니카 대학교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38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식습관 개선 계획을 글로 적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실천율이 73%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댓글에 저는 앞으로 계란을 이렇게 먹겠습니다 라고 적어보세요. 이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또한 현재 아프신 부위나 건강 고민도 함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7년간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식이 관련 문제입니다. 특히 계란에 관한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의사 선생님, 계란 매일 먹어도 될까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노른자는 피해야 하나요? 생계란이 영양소 파괴가 적다던데 노인도 생계란 먹어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 대형 병원에서조차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영양지침과 노인 맞춤형 영양지침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의료진들이 이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동료 87세 박지훈 박사는 50년 넘게 노인 영양학을 연구해온 분입니다. 그분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젊은이에게 보약인 것이 노인에게는 독이 될 수 있고 젊은이에게 해로운 것이 노인에게는 오히려 필요할 수도 있다. 노인 영양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계란은 완전 식품으로 불리며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경우 소화기관과 면역체계의 변화로 인해 계란 섭취 방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영양 섭취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으며
단백질 식품 섭취 방법에 대해 일반 성인과는 다른 지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일반 노인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대형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노인 전용 계란 섭취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제가 57년간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수천 명의 사례를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또한 최신 의학 연구 결과도 함께 참고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을 따르신다면 계란에 포함된 풍부한 영양소는 최대한 흡수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3일 만에 소화 불량이 개선되고 7일 만에 에너지가 상승하며 30일 만에 근감소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5세 정춘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평생 계란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서 고생했는데 이젠 전혀 그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계란이 보약이 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노인에게 계란이 독이 될 수 있는 5가지 위험한 섭취 방법과 반대로 계란을 보약으로 만드는 7단계 안전 가이드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노년기 소화기관의 변화에 대해 이해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의 분비량이 젊었을 때의 약 40%까지 감소합니다. 특히 단백질분해 효소인 펩신의 활성도는 70세가 되면 30대 때보다 평균 57%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위산 분비도 크게 줄어듭니다. 위산은 식품 속 유해균을 사멸시키고 단백질 소화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의 68%가 위산 부족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역력 또한 약해집니다. 노화로 인해 장내 면역세포의 활성이 감소하고 유해균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젊었을 때는 문제없던 식품이 노년기에는 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계란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 누구에게나 좋다. 생계란이 영양소 파괴가 적어 더 좋다. 계란 흰자는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마음껏 먹어도 된다 등의 말을 흔히 들으실 겁니다. 하지만 노인에게는 이런 상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 흰자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비오틴이라는 비타민 흡수를 방해합니다. 젊을 때는 체내 비오틴 저장량이 많아 문제가 없지만 노년기에는 저장량이 감소하고 흡수율도 낮아져 결핍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생계란에는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강한 위산과 면역력으로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지만 노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살모넬라 감염 시 합병증 위험이 5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도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차가 크며 오히려 계란 노른자에 포함된 레시틴, 루테인, 제아잔틴 등의 성분이 노인의 뇌 건강과 눈 건강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섭취 방법입니다. 노인이 잘못된 방법으로 계란을 섭취하면 영양소는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 노인에게 위험한 계란 섭취 방법 5가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공복에 계란 흰자만 섭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콜레스테롤을 걱정하여 노른자는 버리고 흰자만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흰자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계란 흰자에는 아비딘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비오틴이라는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비오틴은 신경계와 면역계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스위스 바젤 대학교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26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매일 계란 흰자만 섭취한 그룹은 3개월 후 약 67%가 비오틴 결핍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비오틴 결핍은 피로감,
근육통, 손발 저림,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81세 김영호 할아버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의사의 권고로 계란 노른자를 피하고 매일 아침 흰자만 3개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약 4개월 후부터 심한 피로감과 손발 저림, 기억력 저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심각한 비오틴 결핍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또한 공복에 단백질만 섭취하면 소화 부담이 커집니다. 노년기에는 소화 효소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공복에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면 소화 불량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77세 박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복에 달걀 흰자 오믈렛을 드셨는데 항상 식후 더부룩함과 복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이 습관을 바꾸고 나서야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공복에 계란 흰자를 섭취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방법은 계란 전체를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비오틴이 풍부한 음식 현미, 견과류, 고구마 등과 함께 드시면 아비딘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란 흰자는 반드시 완전히 익혀 드셔야 합니다. 열을 가하면 아비딘의 활성이 감소하여 비오틴 흡수 방해 작용이 줄어듭니다. 공복 상태가 아닌 다른 음식을 조금 드신 후에 계란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날계란 섭취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생계란이 영양소 파괴가 적어 더 좋다는 말을 듣고 날계란을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노인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날계란에는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식품의 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통 계란의 약 8%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은 강한 위산과 면역력으로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지만 노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83세 박영수 할아버지 사례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50년 넘게 매일 생계란을 드셨지만 노년기에 들어서야 살모넬라 폐혈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이는 위산 분비와 면역력이 감소한 노년기의 생계란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날계란의 단백질은 소화율이 낮습니다. 계란 단백질은 열 처리를 통해 변성되면 소화효소가 작용하기 쉬운 구조로 바뀝니다. 노인은 소화효소 분비가 감소하므로 계란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위험은 약물과 계란을 동시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여러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약물과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노인이 계란을 과다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계란에는 비타민 K가 함유되어 있어 와파린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약물은 간에서 대사되는데 계란의 특정 성분이 이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스타틴 복용자가 하루 3개 이상의 계란을 섭취하면 약효가 최대 25%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항생제와 계란의 동시 섭취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항생제는 계란 단백질과 결합하여 흡수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항생제 복용 시에는 계란 섭취 시간을 최소 2시간 이상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79세 이명숙 할머니는 고혈압 약과 함께 매일 아침 계란을 드셨는데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약 복용 시간과 계란 섭취 시간을 2시간 이상 분리한 후에야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위험은 잘못된 시간대에 계란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계란을 드시거나 반대로 취침 직전에 계란을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노인에게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아침 공복에 계란을 섭취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 부담이 커집니다. 밤사이 위장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을 섭취하면 소화 불량을 겪기 쉽습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에서 65세 이상 노인 21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계란을 섭취하는 그룹은 소화불량 발생률이 다른 그룹보다 42% 높았습니다. 또한 취침 직전에 계란을 섭취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수면 중에는 소화 기능이 저하되므로 취침 직전에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면 소화불량과 수면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침 최소 3시간 전에는 계란 섭취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계란 섭취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위장 기능이 가장 활발하고 단백질 합성에 유리한 시간입니다. 일본 도쿄 대학 노년학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대에 단백질을 섭취한 노인 그룹은 근감소증 예방 효과가 약 27% 높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은 계란을 고온에서 프라이하거나 스크램블하는 것입니다. 계란을 고온에서 조리하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유해한 산화 콜레스테롤이 생성됩니다. 이는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고온 조리 시 계란 단백질이 딱딱하게 변성되어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노년기에는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계란은 가급적 저온에서 천천히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랑스 리옹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18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한 계란은 120도 이하에서 조리한 계란보다 산화 콜레스테롤 함량이 약 5배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고온 조리 계란은 소화 시간이 평균 42분 더 길게 소요되었습니다. 계란을 고온에서 튀기듯 조리하면 계란 표면이 갈색으로 변하는데 이때 생성되는 물질 중 일부는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만성 염증이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노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계란 조리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에 삶거나 저온에서 천천히 찌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산화 콜레스테롤 생성이 최소화되고 단백질 변성도 적절하게 이루어져 소화가 용이합니다. 이제 노인분들께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계란 섭취 7단계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따르시면 계란의 영양소는 최대한 흡수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항상 신선한 계란을 선택하세요. 산란일로부터 3일 이내의 신선란이 가장 좋습니다. 계란은 시간이 지날수록 살모넬라균 증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더라도 구입 후 일주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란 껍데기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갈색이든 흰색이든 영양가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 날인된 산란일자를 확인하세요. 만약 산란일자가 없다면 물에 넣어봐서 가라앉는 계란이 신선한 계란입니다. 물에 뜨는 계란은 신선도가 떨어진 것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계란은 저온에서 천천히 조리하세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물에 넣고 삶는 것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이고 7분간 더 삶으면 노른자가 반숙 상태가 됩니다. 노인분들께는 10분간 완전히 삶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는 저온에서 천천히 찌는 방법도 좋습니다. 찜기에 계란을 넣고 약한 불로 15분 정도 찌면 단백질 변성이 적절히 이루어져 소화가 용이합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산화 콜레스테롤 생성도 최소화됩니다. 셋째, 약물 복용 시간과 계란 섭취 시간을 분리하세요. 약을 복용한 후 최소 2시간, 계란을 먹은 후 약을 복용하려면 최소 1시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와파린, 스타틴, 항생제와 같은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은 식전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약을 드신 후에는 최소 2시간 후에 계란을 드시는 것이 약효를 최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약사나 주치의와 상담하여 자신의 약물에 맞는 계란 섭취 시간을 조정하세요. 넷째, 가장 이상적인 계란 섭취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위장 기능이 가장 활발하고 단백질 합성에도 유리한 시간입니다. 아침 공복이나 취침 직전에는 계란 섭취를 피하세요. 특히 아침 첫 음식으로 계란을 먹는 것보다
가벼운 탄수화물 음식을 먼저 드신 후 30분 정도 지나서 계란을 드시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77세 장미경 할머니는 평생 아침 첫 식사로 계란 프라이를 드셨는데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식사 시간을 오후로 바꾸고 나서는 소화 불편함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시간대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량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계란은 반드시 다른 식품과 함께 드세요.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 그리고 올리브유와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저하시키고 올리브유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오히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조합의 예로는 삶은 계란과 시금치 샐러드, 계란 삶은 물에 끓인 채소 수프 혹은 현미밥과 계란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식품과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도 좋아지고 소화도 원활해집니다. 여섯째, 계란을 드신 후에는 가벼운 활동을 하세요.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앉아 있지 말고 1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가벼운 활동은 소화를 촉진하고 음식물의 이동을 돕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식후 활동이 위장관 운동을 활성화하여 소화불량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83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식후 항상 복부 팽만감을 호소하셨는데 식후 10분간 실내를 천천히 걷는 습관을 들인 후 이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식후 걷기는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곱째, 계란 알레르기나 담낭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노년기에 새롭게 계란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란 섭취 후 두드러기,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담낭 질환이 있는 경우 계란 노른자의 지방 성분이 담낭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란 흰자만 적절히 조리해서 드시거나 의사의 권고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이 7단계 가이드를 실천하시면 노인에게도 계란이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가가 풍부하므로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방법을 실천하여 건강이 개선된 어르신들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9세 김영희 할머니는 평생 계란 노른자를 피하고 흰자만 드셨습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어서였죠. 그런데 계속해서 피로감과 근육 약화가 심해져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비오틴과 비타민 D 결핍이 심각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7단계 가이드에 따라 완전한 계란을 적절히 섭취하기 시작하셨고 약 3주 후부터 피로감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개월 후에는 근력도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76세 박정호 할아버지는 고온에서 계란 프라이를 즐겨 드셨는데 항상 소화 불량에 시달리셨습니다. 저온 조리법으로 바꾸고 나서는 속쓰림이 사라졌고 위내시경 검사에서도 위염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오랜 소화 문제가 해결될 줄 몰랐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82세 이순자 할머니는 와파린을 복용 중이었는데 약 복용 직후 계란을 드시곤 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약효가 불안정하게 나타나 의사의 권고로 약 복용 시간과 계란 섭취 시간을 분리했더니 약효가 안정되고 출혈 위험도 감소했습니다. 제가 진료한 노인 환자 3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이 7단계 가이드를 실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소화불량 발생률이 64% 낮았고 영양 상태 지표도 평균 27%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근감소증 위험도 31%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계란은 노인에게 정말 중요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양질의 단백질을 비롯해 비타민 A, D, E, B군, 그리고 철분, 셀레늄 등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근육 유지, 면역력 강화,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대학 노년학 연구소의 10년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방법으로 계란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감소증 발생률이 42% 낮았고 골절 위험도 36% 감소했다고 합니다. 계란 섭취와 관련해 자주 받는 질문 몇 가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란을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될까요? 건강한 노인이라면 하루 1-2개가 적절합니다. 단, 신장질환이 있거나 단백질 제한이 필요한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조절하셔야 합니다. 둘째, 삶은 계란은 얼마나 오래 보관해도 될까요? 껍질을 제거한 삶은 계란은 냉장고에서 최대 3일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식중독 위험이 있으니 피하세요. 껍질째 보관하면 일주일까지 가능합니다. 셋째, 계란 알레르기가 있어도 노른자만 먹을 수 있나요? 계란 알레르기는 주로 흰자의 단백질에 의해 발생하지만 완전히 분리하기 어려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넷째, 유기농 계란이 일반 계란보다 더 좋은가요? 유기농 계란은 항생제와 호르몬 사용을 제한하므로 안전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소 함량은 닭의 사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능하다면 오메가-3 강화 계란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계란 대신 다른 단백질 식품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두부, 생선, 살코기 등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계란만큼 경제적이고 조리가 간편한 식품은 많지 않습니다.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평소 계란 섭취 습관과 비교해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몰랐던 내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오늘 알려드린 7단계 안전 가이드를 실천하셔서 계란이 여러분께 독이 아닌 보약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평소 계란 섭취 습관과 앞으로 바꿔볼 계획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인에게 좋은 아침 식사 구성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